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병태. 서울에서 서울대 출신 인기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사업을 실패해 어려운 시기를 보낸 직후입니다. 퇴근 후 초등학교 동창인 황영수를 만나 술잔을 기울이고 있네요. 그리고 영수에게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이었던 최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무덤덤이 술을 들이키지만 5학년 급장이었던 엄석대가 장례식에 온다는 이야기엔 표정이 달라지죠. 그 친구도 온다더라. 다음날 병태는 최 선생님의 장례식을 가기 위해 기차를 탑니다. 그의 가을에서 겨울까지 외롭고 힘들었다는 독백을 하며 과거로 전환되죠. 26년 전 12살의 병태입니다. 잘 나가던 공무원이셨던 아버지께서 상관에게 과잉 충성을 하지 않은 일로 시골 군청으로 좌천되었고 결국 가족 모두가 시골로 오게 되었네요. 전에 다니던 명문학교에 반도 안 되는 작은 시골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아버지께선 좌천을 당하셨지만 그래도 군수 다음 가는 요직인 총무과장이라 대우가 다르긴 하네요. 아주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이어 졸고 있던 5학년 담임인 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 학교에선 반에서 1등을 도맡아 했었고 미술에도 소질이 있다며 아들을 소개하는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을 따로 불러 촌지까지 드리죠. 서울에서 전학 왔다고만 소개하고 병태의 자기소개도 끊은 채 저기 빈자리에 앉으라 하죠. 촌지까지 받았지만 별로 신경을 써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습하라 하곤 선생님이 나가자 아이들은 서울에서 온 병태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잠시 소란스러워지지만 조용히 하라는 엄석대의 말에 바로 조용해지죠. 이어 엄석대가 와보라며 부르지만 직접 오라며 소리치게 되고 체육부장인 강동규가 나서서 엄석대 앞으로 끌고 갑니다. 괜찮다며 손을 내미는 엄석대. 서울에서 공부를 잘했는지 이것저것을 묻곤 병태의 자리를 다시 지정해줍니다. 여기 한병태와 자리 바꿔. 선생님이 지정해준 자리를 바꾸란 말에 놀라네요. 급장이 담임 선생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쉬는 시간 싸움을 하는 친구들. 엄석대 한마디에 모두들 자리에 앉고 싸운 친구들을 체벌까지 하고 벌까지 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잠시 뒤 선생님이 들어오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자 병태의 표정은 점점 굳습니다. 병태를 좋아해주는 건 짝꿍인 영팔이밖에 없네요.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죠. 그리고 영팔이에게 엄석대가 15살이란 이야기를 듣습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한 걸까요? 반 애들이 모두 이상해요. 그날 밤 퇴근하신 아버지에게 급장이 선생님처럼 행동한다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합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서 서울에서 밀려난 아버지는 오히려 엄석대를 본받으라 소리치시죠. 이런 못난 놈. 다음날 점심시간이네요. 몇몇 아이들은 엄석대에게 과일과 삶은 달걀을 조공처럼 바치고 엄석대는 보란듯이 다른 아이들을 불러 받은 것들을 나눠줍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지라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짓죠. 게다가 컵까지 주며 급장에게 물 떠다 주는 당번이니 물을 떠오란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못하겠다고 하자 몇몇 아이들이 일어나 겁박하게 되고 병태는 먼저 선생님에게 물을 떠받치는 게 옳은 건지를 물어보겠다고 하죠. 됐어. 됐다는 엄석대의 말을 듣고 자리로 향하는 병태.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아마 처음으로 엄석대가 백기를 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독 영팔이가 좋아하는 게 인상이 깊네요. 영팔이와 병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은 풍금이 고장나서 체육시간으로 바뀌었다는 전달을 받습니다. 전달을 늦게 받은 두 사람에게 늦었으니 토끼띠 3바퀴와 오늘 남아서 교실 청소를 하라 하죠. 본격적으로 병태를 괴롭히는 걸로 보이네요. 이건 시작이었고 그날 교실 바닥을 청소하던 병태에게 의자와 책상을 넘어뜨리기도 하죠. 너무 노골적이네요. 집에 돌아온 병태는 엄석대의 이름을 적고 복수를 다짐하죠. 다음날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단체로 서커스 구경을 하러 간다 합니다.
당연히 병태와 영팔이는 제외였고 당일 지각을 한 만순과 태규, 문수는 남아서 청소하느라 못 가게 되었죠. 청소를 마치고 나가는 새 친구들에게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자며 꼬십니다. 학생들은 극장 출입이 제한되지만 관리인을 통해 몰래 들어가서 구경하게 되고 영화가 끝나고 당시 먹기 힘든 짜장면까지 그리고 고급 연필까지 주며 친구들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날 새 친구들이 병태를 원망하며 체육부장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연필 역시 엄석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 있었니? 모자란 애로 통하는 영팔이는 엄석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터라 무사했네요. 하지만 바로 6학년 선도부가 와서 극장에 간 일을 언급하며 병태를 끌고 나갑니다. 빨리 안 와? 극장에 가면 퇴학이라며 폭행을 당하죠. 이때 엄석대가 나타나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선도부들을 보냅니다. 퇴학 안 당하려면 그리고 선생님께는 보고하지 않겠으니 둘만이 아는 비밀로 하자며 구원자처럼 행동하죠. 이젠 괜찮으니까 식구 자리로 가. 보통의 아이였으면 이쯤에서 굴복했겠지만 병태는 곧 있을 시험으로 복수를 하기로 합니다. 사실 매번 1등은 엄석대가 하고 있는 터라 이번 성적으로 기선제압을 할 생각이죠. 선생님들조차도 맹목적으로 신임을 하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엄석대는 1등이었고 병태는 11등에 그칩니다.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성적에 영향을 미친 듯 보이죠. 그래도 병태는 굴하지 않고 힘든 싸움을 이어갑니다. 병조의 라이터에 관심을 보이는 엄석대. 병태가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돌려주지만 뭔가 깨름칙하네요. 하굣길에 바로 병조를 쫓아가 라이터를 뺏겼냐며 묻습니다. 빌려준 거라고 하지만 안 줄 거라는 말에 자신이 되찾아 주겠다고 하죠. 다음날 바로 담임 선생님을 찾아왔네요. 그리고 어제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엄석대가 분명해? 네. 알았어. 가봐. 하지만 교무실에 있던 아이가 엄석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병조는 선생님이 오기 전 라이터를 돌려받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선생님이 들어와 라이터에 대해 묻지만 불장난을 할까봐 막고 있다가 돌려줬다고 이야기하네요. 네. 이건 나쁜 짓이야. 병태에게 실망했다는 선생님. 하지만 병태는 이미 소식을 들은 엄석대가 돌려줬을 거라며 한 번만 엄석대가 없는 자리에서 물어봐 달라 부탁합니다. 엄석대가 없는 데서 네 말대로 다시 한번 해보지. 돌아가 있어. 이 소식 역시 이미 엄석대에게 들어갔고 반 아이들에게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였죠. 엄석대를 교무실로 보내고 종이를 돌리며 엄석대뿐만 아니라 부조리한 일을 당한 게 있으면 모두 적어내라 합니다. 옆 사람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 역시나 엄석대에 관한 건 한 장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병태가 아이들을 꼬셔서 극장에 갔었던 내용만 적혀 나왔죠. 이미 선생님을 포함한 반 전체가 엄석대의 손안에 있었네요. 부당함을 알리려면 할수록 문제아로 낙인 찍힐 뿐이었습니다. 서열은 보통 1대1 싸움에서 이기면 올라가는 구조였는데 병태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노골적인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겨울이 되었습니다. 결국 병태의 서열은 꼴찌가 되었고 영팔이 말고는 친구가 없었죠. 하교하던 도중 우연찮게 엄석대와 중학생 간에 담력 내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길이 놓인 다리 위에 누워서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내기를 하는 거죠. 석대가 더 오래 버티게 되고 내기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석대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히려 경외심이 들은 듯한 표정이죠. 야, 오늘 네가 급장 물당번이야. 응. 알았어. 그날 이후로 병태는 저항의 의지가 꺾이고 그토록 극혐했던 석대에 물 떠다 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장학사 순시로 학교가 시끄럽네요. 청소구역도 엄석대가 정하는 거 보니 가가 아닙니다. 병태와 영팔이는 창문 청소였죠.
교실 청소는 합격됐다. 아니 우리는 유리창 청소는 아직 안 됐잖아. 하지만 다른 구역 청소 담당들은 엄석대의 확인을 막고 바로 축구를 하러 나가지만 창문은 청소가 덜 되었다며 계속 닦으라고 합니다. 한참을 닦고 석대를 불러 확인을 맡으려고 하지만 영팔이는 창문이 더러워서, 병태는 깨끗하지만 다시 청소하란 말을 듣습니다. 합격. 여기 얼룩 있잖아. 급장. 청소 다 했어. 검사해줘. 다시 한번 검사를 부탁하는 병태. 표정이 많이 달라지긴 했네요. 하지만 창문이 여전히 더러운 영팔이는 합격. 병태는 재검사를 맡으라 하죠. 안 되겠어. 위쪽 창문을 다시 닦아. 결국 홀로 남아 창문을 닫게 되었네요. 학교 시간이 되고 나서야 지쳐 자고 있던 병태에게 합격이란 말을 건넵니다. 이제 돌아와도 좋아. 여기에서 병태는 눈물을 흘리며 완전 무너지죠. 석대는 단순히 힘만 좋은 게 아니라 겉모술수까지 뛰어나네요. 이후 병태는 굴종의 의미로 아끼던 샤프까지 건네줍니다. 괜찮아. 가져. 빨리 가자. 모든 것을 꿰뚫어본 엄석대는 그간의 불리한 대우들을 모두 없애버리죠. 형태는 강동규 다음이다. 알았지? 꼴찌였던 서열은 본래의 싸움 실력을 내어 체육부장 다음인 3등까지 올라가네요. 상고머리에서 까까머리로 바뀐 것도 여러 의미가 있겠죠. 급장. 병태는 그림에는 영 소질 없던 엄석대에게 도와줘도 될까? 자신의 그림을 건네줍니다. 자신은 새로 하나를 그리겠다 하죠. 하지만 이를 보던 영팔이는 뭔가 불만이 있나 보네요. 항상 학교를 같이 했지만 영팔이는 이제 안 놀겠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엄석대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곤 실망한 듯하죠. 영화 초반에 병태를 지지했던 것도 엄석대에게 굴하지 않아서인 듯합니다. 시간이 지나 학기 말 시험 기간이 되었고 병태는 뭔가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시험지 이름을 엄석대로 바꿔서 제출을 하는 거였죠. 바로 쉬는 시간에 영수를 불러 자초지종을 묻자 수학은 자신이 하고 사회는 문세가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냥 석대 그림을 대신 그려줘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똑같은 이치라는 소리를 듣죠. 엄석대의 왕국인지라 이 소식은 바로 알려지게 됩니다. 대리 시험에 대해 알게 된 병태. 시험이 끝나고 나가는 선생님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건 딱 상상까지였고 결국 고발하지 못하죠. 3인자의 권력이 달달한 것도 있었겠고 실패하면 다신 이 대우를 못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병태의 앞에 엄석대가 나타납니다. 시험이 끝났으니 뒤풀이에 함께 가자 제안하게 되고 병태는 고민하다가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뭐. 뒤풀이는 엄석대의 최측근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도 참석했습니다. 됐어 한병태. 체육부장 넌 한병태 옆으로 가. 그리고 병태를 3인자가 아닌 2인자로 소개하죠. 내 다음이야. 뒤풀이는 병태를 완전히 포섭하기 위한 거였고 사과를 파서 만든 술잔으로 술을 직접 따라줍니다. 고발하려 했던 생각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죠. 새 학기가 시작되며 6학년이 되었네요. 서울에서 새로 부임해온 젊은 김정원 선생님이 병태네 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사에 진실 교실에 들어와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시고 바로 급장 선거를 하게 되죠. 한 학기 동안 우리 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급장 선거를 한번 하자. 투표 결과는 뻔했습니다. 몰표가 나온 것을 보고 엄석대가 어떤 아이인지 다른 선생님께 물어보죠. 그리고 2년 동안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규에서 2년 동안 쭉 1등만 하던 아이예요. 자, 엄석대 네. 나와서 풀어봐. 수학 시간, 엄석대에게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지만 전교 1등임에도 제대로 못 푸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상함을 느끼시죠. 됐어. 엄석대 역시 전 담임 선생님과는 다른 분위기에 위축된 모습입니다. 그래 그걸 그렇게 나와. 그날 오후 청소까지 엄석대가 검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맡았는데요 선생님. 급장이 가라고 했어요. 급장이?
이전부터 급장이 검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굳어지죠. 바로 최 선생님에게 반이 어땠는지를 물었고 지내보시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엄석대 반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알아서 잘한다는 이유로 모든 권한을 넘겨줬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3월 말 일제고사가 있는 날입니다. 엄석대는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번에도 역시 시험지를 바꿔치기 하죠. 일제고사 성적이 나온 날 선생님은 엄석대가 평균 98점으로 전교 1등을 했다며 한병태를 제외한 모두가 10등 받기라고 합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겠다며 엄석대를 앞으로 부르죠. 이리 나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오지만 바로 매질을 당합니다. 선생님 왜 이러세요? 들여. 7대를 때리고 답안지를 내밀어 이유를 아는지를 묻지만 석대는 모르겠다는 말을 하고 이어 총 29대를 맞고서야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다시 엎드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황영수, 김문세, 박원아 앞으로 나와. 대리 시험을 쳐준 새 아이들도 나와서 엉덩이를 맞네요. 걸어대. 이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놈들아. 지난날의 잘못부터 정리하고 시작하자며 1번부터 자신이 알고 있는 석대의 잘못을 솔직하게 말하라 하죠. 모두 숨김없이 털어놓도록 한다. 이미 석대가 끝났다는 것을 안 아이들은 조그만 목소리로 한 사람씩 석대에게 당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2번. 점점 아이들은 확신이 생긴지라 목소리도 커지고 욕까지 나오네요. 한병태가 싸우게 했어요. 점심시간마다 과일을 갖고 오겠어요. 저 자식이 돈 내기로 닭싸움을 하자고 그랬어요. 저 새끼 술 나쁜 새끼예요. 내 기술 나쁜 새끼예요. 저 새끼 나쁜 새끼예요. 다음. 결국 체육부장까지도 자신이 나쁜 짓을 도맡아 했고 하지 않으면 중학생들을 불러다가 때렸다고 하죠. 저 새끼 술 나쁜 새끼예요. 이제 병태의 차례지만 병태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빨리 해 한병태. 한병태 빨리 말. 빨리 이야기하라 소리치는 아이들. 하지만 병태는 불과 얼마 전까지 힘든 싸움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 없었고 갑자기 180도 달라진 아이들의 태도에 반감을 느꼈는지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하죠. 아이들이 병태를 비난하게 되고 그중 임만수가 제일 열받아이네요. 알았어 임만순 앉아. 다음. 이때 다음 순번이었던 영팔이가 일어나 니네들도 나쁘다며 모두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니네들도 나빠. 사실 모자란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무도 반박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죠. 지난날 저질렀던 비겁함을 청산하자며 다른 학생들 모두 손바닥을 맞춰 덮여. 모두들 손 내리고 제자리에 앉아. 이것으로 너희들의 지난 비겁함에 대한 대가는 치러졌다. 다 끝났어. 부급장이 임시의장직을 맡아서 그리고 새로운 급장 선거가 열리게 되고 김영팔 어린이를 추천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어떻게냐? 네가 너하게? 급장에서 내려오는 것이 확정되자 잘 해보라 욕하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잘해봐 이 개새끼들아. 그렇게 엄석대의 왕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새벽, 엄석대는 학교로 돌아와 기름을 부어 불을 지르고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 이후로 엄석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네요. 다시 현재입니다. 문상을 온 시점이네요. 그리고 26년 만에 영팔이를 만나게 되죠. 나 영팔이야. 김영팔. 과거와 똑같은 웃음을 지으며 정말 반가워합니다. 역시나 모자른 게 아니었고 순수해서 그렇게 보였던 거네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만났는데 과거 가장 강하게 선생님 앞에서 엄석대를 비난했던 만순이는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되어 있었고 이인자였던 체육부장은 택시기사가 되었네요. 모르냐? 친구들은 엄석대 소문을 들었냐며 서울에서 재벌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홍콩 암흑가에 오야붕이 되었다는 소문도 있다 하죠. 뭐 오야보인가 뭔가가 됐대. 오늘 빈소에 온다는 소문도 있으니 보면 알 거라고 합니다. 보면 알게 될 거라고. 이때 6학년 담임 선생님도 조문을 오셨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셨다는데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제가 학교에 같이 있어봐서 알지만은 이 최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최 선생님을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며 아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리로 돌아온 친구들도 변해도 너무 변했다 말합니다. 어쨌든 술 한잔 살 테니 나가자 하는 만순. 병태는 여기 남겠다며 거절합니다. 혹시나 올 수 있는 엄석대를 기다리는 걸까요? 만약에 음색대 오면 나한테 뭐 좀 알려줘. 요 앞에 술 있을게. 그래 알았어. 부탁해. 영팔이와 시간을 보내던 도중 엄석대의 이름이 적힌 화려한 근조화한 2개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화환만 보낸 채 엄석대는 오지 않았죠. 그렇게 동이 트고 나서야 빈소를 나오는 병태. 엄석대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열린 결말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습니다. 1992년에 개봉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이문열의 복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교과서에 소설이 수록되어 있기도 하죠. 개봉한 지 30년이 넘게 지난 영화이지만 잘 짜여진 스토리와 홍경인을 비롯한 여러 배우들의 인상 깊은 연기가 매우 완성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당시의 정치색까지 풍자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넘어 묵직한 메시지까지 전달하기도 하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유튜브 한국고전 영화 채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으신데요. 해당 영화 말고도 200여 편이 넘는 한국 고전 영화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고전 영화들을 수집하고 복원하고 보존까지 해주시는 덕에 잊혀지지 않고 고화질로 볼 수 있었죠. 더 많은 한국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은 한국영상자료원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항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영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